매트릭스가 1999년에 개봉한 이후 그동안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붙여질 만한 온갖 철학적 개념들은 다 갖다 붙여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뭐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영화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토리에 직접 관계가 있는 핵심만 콕콕 집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매트릭스 3부작 전체의 철학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Mr. Anderson, welcome back. We missed you. 이 영상에는 중요한 스포일러가 들어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저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가 뭔지는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시죠?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Do you believe in fate? No, Why not? because I don't like the idea that I'm not in control of my life. I know exactly what you mean. 만약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삶은 스마트폰, 컴퓨터, 프로그램, 기계와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X값을 넣으면 정해진 Y값을 내놓는 방정식의 집합에 불과할 뿐이죠. 아니면 철저하게 유전자에 새겨진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곤충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유의지가 없는 기계의 삶 또는 곤충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생존일 뿐 삶의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문제는 곧 삶의 의미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으려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트릭스 3부작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를 통해 삶의 의미가 뭔지를 따져보자는 것이죠. 실제로 3편의 마지막은 자유의지와 삶의 의미의 문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Is it freedom or truth? Perhaps peace? Could it be for love? Illusions, Mr. Anderson, vagaries of perception. Temporary constructs of a feeble human intellect trying desperately to justify an existence that is without meaning or purpose. Why, Mr. Anderson? Why? Why do you persist? Because I choose to. 그럼 이런 철학적 주제가 스토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매트릭스 1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매트릭스의 세계관에서 인류는 기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기계가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 매트릭스 속에서 꿈을 꾸면서 전력을 공급하는 건전지 신세죠. 그런데 이렇게 노예처럼 잡혀있던 인간 중에 가상현실을 깨닫고 깨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우리의 주인공인 네오였죠. 매트릭스를 감시하는 요원들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You're going to help us, Mr. Anderson, whether you want to. 하지만 네오는 트리니티와 모피우스의 도움을 받아 통제를 거스르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서 방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Welcome to the real world. 네오는 진짜 현실에서 시온의 사람들, 종교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반란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반란군의 도시 시온은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 트리니티는 삼위일체를 뜻하죠. 시온의 전함 느부갓네살호와 로고스호 역시 기독교에서 따온 이름이고 둘을 돕는 비질런트호의 이름 역시 예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으라는 성경의 말씀에 유래한 것입니다. 반란군의 집회 장면은 영락없이 예수의 산상수훈을 연상케 하고 시온의 위원회는 예수의 제자 숫자인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기독교는 자유의지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는 철저히 자신이 선택한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었죠. You! Suck my dick! What did I do? Take me back! 이 기독교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된 네오는 또다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류의 해방을 돕는 신비한 예언자 오라클은 네오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You're going
And on the other hand, you have your own. 이 예언대로 네오는 다시 매트릭스 시스템에 도전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한바탕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부활하면서 결국 반란군의 메시아로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매트릭스의 연산작용을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되고 그 법칙을 초월하여 승천하게 됩니다. 매트릭스 1편은 한마디로 자유의지의 찬가입니다. 자유롭게 선택을 하라. 그럼 현실이 내 의지대로 바뀔 것이고 숟가락도 구부러질 것이고 너를 구속하는 시스템도 초월할 것이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매트릭스 1편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통쾌한 액션에 밑도 끝도 없는 자유의 메시지까지 그 쾌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매트릭스 1편은 한마디로 오라클이 주는 이 쿠키와도 같은 영화입니다. I promise by the time you're done eating it, you'll feel right as rain.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렇게 인간에게 기분 좋은 달콤한 희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4년 후 매트릭스2 리로디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편이 재미있으셨나요? 사실 재미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 편은 한마디로 2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편에서 차려놓은 거나한 잔치상을 와장창 뒤엎어버리는 영화입니다. 자유의지? 그런 건 없습니다.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첫 번째 타자가 이 반란군 의원 허먼 할베입니다. See that machine? It has something to do with recycling our water supply. I have absolutely no idea how it works, but I do understand the reason for it to work. I have absolutely no idea how you were able to do some of the things you do, but I believe there's a reason for that as well. 이 할아버지는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겁니다. 너의 초능력도 저 기계처럼 누군가 그렇게 되도록 프로그램해 놓은 것이다 그 얘기죠. 즉 네오의 초능력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타자는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는 프로그램인 메로빈지언입니다. 그가 프랑스인인 이유는 아마도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이 인간 기계론을 많이 떠들어댔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메로빈지언에 따르면 인간도 정밀 기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아니라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죠. Causality. Action, reaction. Cause and effect. 그는 네오 일행 앞에서 한 여자에게 케이크를 먹여서 이를 직접 증명합니다. 인간은 주어진 X값에 정해진 Y값을 출력하는 방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피어스는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반박하지만 메로빈지언은 그건 다 환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여기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누군가 프로그램한 대로 여기 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허머니언과 메로빈지언의 말은 매트릭스의 설계자인 아키텍트를 만나면서 모두 진실로 확인이 됩니다. 아키텍트가 밝힌 매트릭스의 전모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간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기계들은 인간을 건전지로 쓰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연구했습니다. 뭘 입력하면 어떤 반응이 산출되는지 생체 실험으로 알아내려고 했죠. 이렇게 나온 방정식을 바탕으로 매트릭스를 두 차례 만들었지만 둘 다 거나하게 실패하고 그 안의 인류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키텍트도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인간의 마음을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키텍트는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직관적인 정신분석 프로그램 오라클에게 컨설팅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내린 솔루션은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환상을 부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Choice. The problem is choice. 오라클의 컨설팅 솔루션을 받아들인 아키텍트는 그녀와 함께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는 매트릭스를 만들었고 결과 99%의 인간이 만족한 채 살고 있는 영화 속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매트릭스도 완벽하지는 못해서 1%의 인간들은 여전히 깨어나려 하고 있었죠. 원래 비디오 게임도 그렇잖아요. 자유도 없는 게임보다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 관리하기가 훨씬 힘들고 오류도 많이 납니다. 매트릭스 속 인간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려다 보니 예측 못한 불안정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변칙이 누적되면 매트릭스의 붕괴로 이어져 인류가 다 죽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키텍트는 이런 변칙을 한꺼번에 모아 일괄 처리하여 방정식의 균형을 맞추는 프라임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프로그램,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장착한 인간이 바로 네오인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인간들을 한꺼번에 모아 처리하는 휴지통이 바로 시온인 것이죠. 아키텍트와 오라클은 이렇게 네오와 시온을 이용한 안정화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5번이나 돌려왔고 키아누 리브스는 그 6번째였습니다. 결국 1편에서 나온 자유의지의 찬가는 모두 거짓 환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네오나 시온이나 모두 아키텍트와 오라클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던 것이죠. 네오는 자유의지에 대한 광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 모피우스에게 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That's impossible. The prophecy tells us. It was a lie, Morpheus. The prophecy was a lie. 그는 한탄하죠. I have dreamed in your aim. But now that dream is gone from me. 1편에서 오라클은 네오에게 쿠키를 주었고 네오는 그 쿠키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2편 초반부에도 그녀는 네오에게 달콤한 캔디를 건네줍니다. 네오는 긴가민가 하면서 그것을 받지만 이번에는 먹지를 않습니다. You already know if I'm going to take it. Wouldn't be much of an oracle if I didn't. But if you already know, how can I make a choice? 3편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네오는 오라클이 주는 캔디를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No, thank you. 앞서 말했었죠. 이 쿠키와 사탕은 자유의지에 대한 달콤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환상이 깨졌기에 네오는 이것을 받지 않은 것이죠. 결국 인간은 입력된 X값에 정해진 Y값을 내놓는 기계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매트릭스 3부작을 관통하는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기계론적 세계관의 습격을 시온의 사람들은 막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시온이 멸망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이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과학적 세계관이 기독교를 몰아내던 과정과 유사합니다. 신학자 닉 스펜서는 자유의지에 대한 부정이 사람들을 종교적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자유의지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의지는 없는 게 아닌가,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신학적 논쟁이 중세부터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는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신의 섭리로 예수의 재림, 구원과 심판의 날을 비롯한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운명론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반대되어 보이는 두 관점이 양립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서양 기독교와 철학의 역사에서 자유의지는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선사했다는 것입니다. It is our destiny. I believe this night holds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the very meaning of our lives. 그러다 과학혁명이 일어났고 진화론이 나왔고 뇌과학과 신경과학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적 결과에 근거를 해서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주장에 엄청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The late Christopher Hitchens, when asked, does he believe in free will, replied, I have no choice. When I think I have free will, when I think that I'm exercising free choice, I'm deluding myself. That my brain states are determined by physical events. 그리고 영화 속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보면 워셔스키 자매도 이들 과학자들과 거의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But the whole point is that by the time Neo's at the door, you want the audience to be conjoined with Neo so that you understand that there is no choice. That choice is in itself an illusion. 자유의지가 환상에 불과하다면 인간과 기계 곤충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또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결국 정해진 인과율에 따라 움직인다면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그 어느 신학자도 철학자도 과학자도 시원하게 답을 내리지 못한 오래된 난제입니다. 그런데 워셔스키 자매는 이 풀리지 않는 난제를 3편에서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정말이지 간이 부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